열심히 나무를 패고 있는 한 여인. 시종과 다름없어 보이는 로선은 사실 양반인데요. 양반이라며? 양반이면 뭐해. 종살이하는 우리나 남의 집 품팔이 하는 낫이나 다를 것도 없어 보이는구만. 그녀를 무시하던 종이 대뜸 의뢰를 하나 줍니다. 얼음 냄새. 가락지만 찾아주면 20분 준다고 했네. 나중에 딴 말하기 없네. 못 찾으면 한 푼도 못 드리죠. 그러나 성공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 작년 가을에 잃어버린 걸 지금 어떻게 찾아? 너 미쳤냐? 그 돈을 주게. 못 찾으니까 20분 준다 그랬지. 하지만 잠시 후 로선은 기어코 반지를 찾아내는데요. 내놔. 20분. 그녀는 비록 똥밭에 구르더라도 집념은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람이었죠. 땅 파봐라. 20분이다. 그런 한편 이제 막 한양에 도착한 한 선비. 도착했구만요. 한양이요, 한양. 좀 다물어라. 아니 뭐 시골에서 온 거 티낼 일이 있느냐? 그런데 이때 어허, 참 지나갑시다 좀. 순식간에 도둑질을 당하고 맙니다. 죽이도. 너 부침이 왜 이래? 돈. 현황꾼이다. 곧바로 쫓아 녀석들을 붙잡는데요. 이놈들이. 야, 뛰어.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우리 대련님 과거 시험 떨어지면 니들이 책임질겨? 그러나 그새 물건을 들고 도망간 한 사람. 그 뒤를 남영이 급히 쫓았죠. 그리고 화살이 쏘아지는데 일부러 빗맞춰 도둑의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빗 맞았는데요? 빗 맞은 것이 아니다. 선비의 활은 사람을 지키는 것이지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아유, 조금 상하겠는데요? 그리고 훔쳐간 짐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호랑이 인형이었죠. 아이고, 아직도 그게 없으면 막 못 주무시고 그런 거 아니죠? 무슨 소리를? 같은 시각 로선은 쌀을 팔고 있는데요. 쌀 사시오. 여기 보리도 있어. 그런데 처음 보는 낯짝인데 일단 자리 깔면 봤냐? 반냥? 갑자기 횡포를 부리는 불량배들. 나름 다 질서가 있는 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 이건 왜 뒤집어 쓰고 있어 이거? 뭐 하는 짓인가? 한가의 여인을 희롱하면 의금부행인 거 모르는가? 아 양반 때 교수셨어요? 네. 잘리지 안 내면 양반이라도 곱게 집에 못 가. 물론 로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뭐야? 안 나? 안 나? 그때 길을 지나던 남영도 현장을 목격하는데요. 아니 한양이라는 도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이게 여기 질서야. 너 놔라. 놓으라고. 그는 직접 나서 싸움을 멈추려 합니다. 그 손 놓게! 많이 보는 앞에서 이 무슨 무도한 짓인가? 이거 공평한 거래 현장이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무엇이오? 여인이 희롱을 당했을 때에는 두 가지 길뿐이오. 목을 매거나 목을 베거나. 나는 후자를 택하는 것이오. 활을 쏘려는 로서를 남영이 급하게 막고 선비의 활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야. 이후 빼앗긴 돈도 받아내려 하는데요. 이러고 어딜 간다는 거요? 그 염라 이리 주게. 미치겠네. 그런데 이때 내 돈 내놔. 로서가 그의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아니 어찌 여인이 이런 광패한 짓을 한단 말이오? 뭐하시오? 염라 안 뺏고. 끝내 돈을 뺏어내고 한 뭉텅이를 뽑고서야 드디어 정리된 상황. 머리가 뭐? 내 머리가 뭐? 돈까지 야무지게 챙기고 그렇게 엉망이 된 몰골로 로서는 또 일을 받으러 갔는데요. 이번엔 또 누구랑 싸우다 오신 geb니까? 그녀가 일에만 매달리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었죠. 이건 내가 깨끗하게 빨아 가져오마. 도대체 언제까지 남의 빨래 하시면서 살 거예요? 어디 후처 자리라도 냉큼 들어가셔요. 평생 오라버니 뒷바라지만 하다가 죽을 거예요? 오라버니 저 왔어요. 그 무렵 남영은 로서를 쉽게 잊지 못하는데요. 내 돈 내놔. 세상에. 그렇게 그가 충격에 빠졌던 다음날
남영은 최소 3등을 목표로 과거를 치릅니다. 이 시험에서 몇 등을 하느냐에 따라 훗날 당상관까지 되느냐, 평생 미관말직을 전전할 것이냐가 정해진다. 무조건 갑과 3등 안에 들어야 한다. 시험의 주제는 금주령. 금주령을 시행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건만 어찌하면 술을 팔고 사는 일을 없앨 수 있겠는가. 그는 막힘없이 글을 써나가는데요. 의심하면서 행하는 것은 공적을 이룰 수 없으니 금주령의 애매함과 의심을 남기지 마시고. 한편 과거를 준비 중이던 또 한 사람, 로서의 오라버니는 이번에도 낙방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낙방이로구만. 그런 자넨 왜 요새 통 안 보였는가? 난 벌써 다음 시험 준비를 다 마쳤다네. 준비를 마치다니. 그런 그에게 친구가 소개한 곳은 다름 아닌 투전판. 내 말 좀 들어보게. 돈 있는 놈들은 사수에 거강꾼에 시험관도 매수하는데 책만 달달 웬다고 합격이 될 리가 있겠는가? 50냥이면 답안지도 바꿔치기 할 수 있다니까. 당장 벗어나려던 그는 누이 얘기에 멈칫하죠.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자네 누이가 불쌍하지도 않나? 과거 급제해야 누이도 시집 보낼 거 아니야. 그 시각 시험이 끝나고 상위 3명의 답안이 왕에게 보여지는데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3인의 대책이옵니다. 장원 조지수, 좌상의 손주가 아닙니까? 방황과 탐하는 영상의 제종손들이고 셋 다 영상과 좌상의 자제들. 영상과 좌상의 가문에선 참으로 인재가 많이 납니다. 아니 그러한가 도승지. 다른 말로는 남영이 3등 안에 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노상 장원만 하고쇼. 우리 대련님 빼면 죄다 그 연씨 조씨 그 와중에 우리 대련님이 그냥 4등을 딱. 알았다. 난 괜찮으니 밥 먹거라. 야, 그런데 말이에요. 3등 밑으로는 끝발이 떨어진다. 뭐 그래도요 4등 근처도 못 갔을 거구만요. 4등. 내가 괜찮다지 않았느냐? 내가 괜찮다는데. 그리고 다음날 과거 급제자들에게 왕이 직접 하사하는 어사주가 내려지는데요. 어사주를 받으시오. 그런데 혼자 술을 마시지 않는 남영. 나만 이상한가? 과인이 내린 어사주를 거절하겠다는 것이냐? 그는 이 또한 시험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렵게 황공하오나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옵니까? 시험이 끝나지 않았다. 음주는 어제 본 시험의 주제에 가장 어긋나는 행위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구하거라. 이치에 맞지 않으면 불경죄로 다스릴 것이다. 어제 전시의 책무는 금주령 강화에 대한 대책을 지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금일 술을 입에 댄다면 전하의 앞에서 언행을 달리하여 불충을 저지르는 것이옵니다. 소신의 충심을 시험하고자 어사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옵니까? 사실 어젯밤 조작된 결과에 왕은 열불을 냈고 조씨와 연씨로 조정을 채워 과인의 몸을 조르겠다는 속셈이 아니더냐? 이미 예상한 바가 아닙니까? 방죽을 파두었으니 개구리가 제 발로 뛰어들기를 기다려 보시옵소서. 남영의 말대로 그들은 함정을 파뒀었죠. 말은 앞서되 행동이 따르지 못하면 그저 급제만을 위해 거짓 대책문을 지어 올린 것이나 매 한 가지 일터 죽여주시옵소서. 술잔이 비어있는 자들의 급제를 취소하고 장원을 다시 호명하라. 이번 대가의 유일한 합격자니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렇게 홀로 급제한 남영의 활약은 세자 이표에게까지 전해졌는데요. 어떤 미친놈이 감히 어사주라고 해? 멀쩡하게 생겼던데요? 얼굴도 잘생긴 것이 아주... 그놈이 잘생겨봤자 우리 세자주와 미모를 발끝이나마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전하께서 사원서에 남는 술을 다 쏟아버리셨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콸콸콸콸. 그러나 술을 모두 버렸다는 말에 세자가 궐을 나가려 하고 재배하거라. 이번엔 진짜 아니 됩니다. 기아집 기둥은 누가 세워줄 수 있을까? 그런 한편 대형 사고를 친 로서의 오라버니. 100냥 빚을 지셨다고요? 별시에 합격시켜 준다길래. 당장 저짓돈을 빼도 100냥이 안 된다고요. 이자를 못 갚으면 손가락을 한 개씩 자르겠다잖아요. 로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계약자를 찾아가는데요. 죽지 못하겠으면 살려달라고 빌기라도 해야지요. 개쌍목 안에 있는가? 이슈. 개쌍목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하필 개상목이라는 자는 얼마 전 자신이 머리를 쥐어뜯은 남자. 흘려. 흘리라고. 밤길 조심해라. 다음에 만나면 몸뚱아리랑 모가지랑 생리면하게 줄라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가려던 그때 양벌이 하러 가자. 백냥돌이? 솔깃한 액수에 그의 귀를 쫓는데요. 밤매꽃 피었는가? 꽃은 땅에 묻고 달만 떠주시게. 밤매꽃 피었는가? 꽃은 땅에 묻고 달만 떠주시게. 암호까지 걸려있는 이곳은 바로 몰래 술을 파는 주점. 금주령이 내려진 지금 술은 엄청난 돈이 됐죠. 청주 탁주?
청주 한 잔에 20푼? 무슨 날강도를 봤나? 도로 물러주시게. 뭐? 그때 몰래 궁을 나온 이표가 로서를 대신해 돈을 내는데요. 내가 사지. 난 병 하나 갖다 주고. 그러나 어우, 이게 술이라고요? 한양 땅의 술이란 술은 다 이런 싸구려가 된 지 오래라. 물건의 값어치는 그것을 둘러싼 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니 사람도 주변 환경이 바뀌면 갑자기 귀해지기도 하지 않소. 천해지기도 하지요. 그 순간 세자의 어머니를 욕하는 대화가 들리고 형빈이 독살한 게 맞다니까. 천안부수리 주제에 세자의 어미가 됐지, 오래비를 도승지로 만들었지. 이런 일은 말일세 제일 이익 본 자가 범인이라네. 점점 표정이 굳던 그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는데요. 죽은 성현 세자만 불쌍하지. 그런데 이때 이리 와서 술이나 한 잔 따라 먹어라. 이거 놓으시게! 어디 부녀자의 손목을 함부로 잡는 겐가? 로서를 희롱하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교육하는 이표. 지금 누굴? 지는 아니야. 누구게? 하지만 곧 그들이 군에 걸리고 괜찮습니까? 아이고 씨. 나그네다! 나그네다! 주저마는 난리가 나는데 이건 좀 곤란하다. 한시가 급한 와중에 로서는 봐두었던 돈까지 챙기려 하죠. 헐레벌떡 도망치다 이표와 다시 마주치고 들때는 사람 많은 쪽으로. 거리에선 남영의 장원 행차가 흥겹게 이루어지는데요. 길을 비키시오 대과 장원이요. 행렬을 이끌던 그의 앞에 난데없이 벌어진 추격전. 이거 진짜 큰 사고 나겠다. 준기야, 사람들 물리거라. 이표는 마침 눈앞에 나타난 말에 당장 달려들었죠. 내려. 말 좀 빌리자. 내 나중에 2배로 갚아주마. 하지만 먹지 못한 놈을 봤나? 때렸냐 지금? 당연하게도 그를 도둑이라 생각한 남영. 이 건방진. 너 이 자식이! 너 물러거라! 나한테 발했어? 이에 이표는 어쩔 수 없이 무력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필 로서에게 날아가 사방에 돈이 떨어지는데요. 이때 이표가 남영의 말을 타 도망가고 건방진. 안돼! 내 80냥! 이보시오! 우리 많이 넣어! 빨리 오시오 빨리! 남영은 로서도 그와 한패라 생각했죠. 낭자는 자꾸 불미스러운 일에 휩쓸리는군. 아 혹시 저 말도둑 놈하고 한패요? 그런데 그가 무시하는 말을 하자 일침을 날리는 로서. 몸을 경계하지 않고 나쁜 법과 어울리면 몸에 더러움이 묻는 것이오. 더러워?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사람이 사흘을 굶으면 밥 한 그릇에 못할 일이 없고 궁지에 몰리면 쥐도 호랑이를 무는 거요. 고양이. 팔자 좋게 태어나서 팔자 좋게 살았으면 남의 일에 함부로 훈수두지 마시오. 아니 그냥 저렇게 가게 두실 거예요? 됐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온 집은 풍비박산 나 있는데요. 오라버니, 로서야, 매달 이자 수문약을 갚지 않으면 매일 이런 꼴을 볼 거라고. 당장 돈이 없어 집을 잃을 수 있는 막막한 상황. 그런데 이때 문득 아버지와의 추억이 생각납니다. 술 빚는 쌀은 100번을 씻는 것이다. 귀를 대어보거라. 처마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술이 끓는 것이다. 이 소리가 그치면 같이 술을 거르자꾸나. 그렇게 로서는 기억을 되살려 술을 빚기로 결심하죠. 그러나 술은 쌀을 낭비하는 데 으뜸으로 특별히 금난청을 확대하여 백성을 바로잡는 소임을 다하게 하라. 이번 사건으로 더욱 강화된 금주령. 싹다 잡아버려! 앞으로는 술을 사고 파는 일뿐 아니라 술을 빚다 잡힌 자는 섬으로 유배시키고. 로서는 몰래 빚은 술을 뒷방에 고이 모셔두었는데요. 그런데 동네가 그리 나쁘진 않아요. 육조거리까지 반 시즌이면 가고요. 집에 아무도 없어? 모르는 새 뒷방에 새를 내놓았던 오라버니. 뒷방에 새를 넣으셨다고요? 수문양 받아준다는구나. 그리고 방을 보러 온 이는 다름 아닌 남영인데. 두
사람은 서로가 달갑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원급제를 한 손이구려. 로서야, 이게 그 자원급제의 손이다. 굳이 이런 곳에 새빵을 구했어야겠느냐. 아까 80냥 물어주고 나니까 20냥밖에 안 남은 걸 어쩌겠어요. 한약물 좀 모르는 시골 선비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저 방에 20냥은 턱도 없어요. 그렇게 시작된 남영의 뒷방살이는 처음부터 삐걱거렸죠. 들어도 들리지 진짜. 아니 저 무슨. 늘 예를 중시하라며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던 남영. 너는 얘를 모르는 이와 어울리지 말고 잊지 말거라. 가문의 흥망이 여기 너에게 달렸느니. 그런 그에게 남녀 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아니, 낭자가 왜 거기를 앉는 거요?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겸상을 할 수 있단 말이오? 신기도 이리 와서 같이 들거라. 에이 아씨, 어찌 주인과 종이 겸상을 할 수 있단 말이오? 하지만 그럼 굶든가. 이 집의 실세 로서에겐 어림없는 소리였죠. 그러나 그가 불편한 건 로서도 마찬가지. 감찰이었어? 부리부리한 눈 좀 보게. 죄 있는 자를 한눈에 알아보고 뿔로 받아버린다는 그 해치로구만. 수많은 관직 중에 왜 하필이면 감찰이야? 몰래 술을 빚는 그녀에게 매우 위험한 동거였습니다. 그런 한편 남영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는데요. 세자 저하께 인사드리옵니다. 그만 고개를 들라. 지난번 말도둑과 세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 이런 되먹지 못한 놈을 봤나? 아유. 왜 그러느냐? 꼭 나를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처럼 보는구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상경하지 얼마 되지 않은 소신이 어찌. 남영은 억울했지만 그를 모른 척하려 했죠. 내 그대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두지. 그만 나가보거라. 그런데 새치어를 함부로 놀리면 명줄이 짧아진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도발하는 이표의 말에 발끈하고 마는데요. 뭐야? 옷구름이 풀리셨습니다. 용이 물고기 복장이라면 그것이 물고기탕인지 용탕인지 어찌 구분하겠나이까? 물고기탕? 저하께 오서는 부디 근엄함을 잃지 말고 의뢰를 닦음에 게을러 하지 마십시오. 이후 씩씩대며 나오는 남영을 도승지가 부르고 도승지 영감께서 찾으십니다. 말에 오르시지요. 그는 나무와 가위에 빗대어 자신의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 나무 큰 나무들의 그늘에 가려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네. 이런 나무는 어찌해야 할 것 같은가? 작은 나무들이 잘 자라날 수 있게 그늘을 잘라내는 것. 신하의 일이 이와 뭐가 다르겠는가? 주상 전하와 세자 저하를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이 가위가 될 것이네. 자네 또한 그래줄 수 있겠는가? 같은 시각 친한 의녀를 찾아간 로서. 그 약재 빼돌려서 술 사 마시니? 아니요. 나랑 돈 좀 벌어볼래? 그녀에게 대뜸 동업을 제안하는데요. 이거 진짜 아씨가 빚은 거예요? 이걸로 돈 좀 벌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요? 진짜 제정신이세요? 요즘 금주단속 장난 아니에요. 큰일 나요, 아씨. 위험하지만 확실한 돈벌이인 술. 이 항아리 하나면 20냥이야. 한 달을 꼬박 일해도 열량을 못 버는데 이 항아리 하나면 20냥이라고. 그래도 걸리면 유배잖아요. 열흘이면 200냥. 한 달이면 600냥! 그 돈이면 내 빚도 갚고 금이다 면천도 할 수 있어. 솔깃한 액수에 의녀가 잠시 후 손님을 데려오지만 마누라 49제입니다요. 아무리 금령이 무서워도 꼭 좋은 수를 쓰고 싶어서요. 다음 생엔 귀한 양반집 아씨로 태어나라고. 감사합니다. 마음이 약해진 로서가 돈을 도로 돌려줍니다. 이걸로 아기 맛있는 거나 사 먹이시게. 한 달에 600냥 벌겠다면서요. 남의 사 좀 다 봐주면서 어느 세월이 그 돈을 벌어요. 없는 살림 쥐어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한테서 벌면 되잖아. 그 무렵 남영은 도승지와 했던 대화로 고민에 빠졌는데요. 고민이 있으셨나요? 고민되는 거 있을 때마다 그렇게 붓을 씻으셨잖아요. 물을 조금 더 데워야겠다. 이후 그가 물을 찾아 부엌을 뒤지자 로서가 기겁함에 말립니다.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요? 물을 좀 찾고 있었던 것뿐이요. 떠다 줄 것이니 방에 들어가 있으시오. 잠깐만. 아니 뭔 냄새야? 그리고 아이고 이런 미안하오. 손이 미끄러져. 물 들기 전에 내가 빨아주겠소. 얼른 받으시오. 잠깐만. 냅다 간장을 뿌려 겨우 술은 숨겼지만 이상한 오해를 샀죠. 잠깐만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준기야. 빠른 시일 내로 다른 새빵을 좀 알아보거라. 내 지조와 절개에 심각한 흠결이 날까 매우 두렵구나. 하긴 세상에 어떤 여인이 장원급제를 탐내지 않겠느냐. 뭐 사실 장원급제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부모 또한 이렇게 수려하니 이상한 일도 아니지. 한편 술이 대량으로 제조된 한 역에 이 밀주 조직의 우두머리 심원은 성정이 매우 잔혹했습니다. 이놈이나 나는 금주령 이용해서 돈 좀 벌자는 거 아니야? 독점을 위해서 다른 밀주꾼들을 모조리 없앨 정도. 탈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혼자 다 먹어보면 알게 되겠지. 한양 땅에 우리 말고는 술 비접하는 놈이 없어야겠지. 그리고 얼마 뒤 자네가 바로 사원부 방주감찰만 5년째 하고 있는 김석원이라고. 이 표는 대뜸 방주감찰을 포섭하는데요. 아주 비운터려 바뀌었다지. 내 그대를 세자시강원에 불러줄 수 있는. 그가 원하는 일은 단 하나, 남영을 내쫓는 것. 이제 막 출산제가 아닙니까? 그러니 더 크기 전에 그 싹을 뽑아야지. 할 수 있겠는가? 그 무렵 로서는 한 약지상에게 술을 건네는데 이런 걸 사준다고 들었는데. 평범한 약방 같은 이곳은 사실 은밀하게 술을 파는 주점. 뭘 드릴까? 얼마나? 2병이요. 그리고 주인은 로서의 술이 마음에 든 모양인데요. 암주까지 얼마나 가져올 수 있겠어? 그녀가 거래를 성공한 한편 세자를 만났던 감찰은 지시대로 남영을 괴롭힙니다. 신뢰가 들어오면 이 항아리식을 하는 것이 우리 감찰부의 오랜 관례다. 오랜 금주령이 제어하니 오미자 차로 대신하겠다. 이건 술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내가 오미자 차라고 안 그랬어? 그러나 남영 또한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죠.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작정한 괴롭힘 앞에선 그저 작은 반항이죠. 잠깐만. 남영은 꽁꽁 묶여 산속에 버려지는데요. 충분히 반성한 후에 내려오거라. 가지 마십시오. 저기 황주. 꼼짝없이 매달린 그때 그를 향해 다가오는 의문의 불빛. 거기 누구요? 귀신이면 모습을 드러내. 아니 썩 꺼지고. 남영이 공포에 휩싸여 벌벌 떠는데 살려주세요. 숲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로서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오? 낭자? 그녀의 도움으로 남영은 간신히 풀려나는데요. 까짓 거 그냥 마시면 되지. 뭐하러 그런 꼴을 당한단 말이오? 그런데 줄을 풀며 가까워지자 어쩐지 어색해진 분위기. 매듭을 찾는 거요. 남영이 괜히 말을 돌리려 하는데 이 야심한 시각에 여기서 뭘 했던 거예요? 그게 사실 술독을 들킬까봐 산속 깊이 묻어놨던 로서. 그녀가 대답을 얼버무리던 그때 귀신! 저쪽 귀신! 도끼구만. 귀신 소란에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자, 하지 마시오. 귀신 같은 게 있을 리 없잖소. 당장 그걸 어떻게 하시오? 진짜 귀신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날 만나러 오지 않았을 리 없어. 꿈에서도 한 번 오지 않았거든. 그리고 다음날 남영은 여전히 사원부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데요. 저는 뭘 하면 됩니까? 내 귀에 네 목소리 안 들리게 하거라. 뭐 면실례를 한 번 더해서 면신을 받든가. 면신을 받기 위해 그는 뭐든 하겠다 말하죠. 술만 아니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럼 소유들과 금주 단속이라도 하겠느냐? 달포내로 술 파는 놈 5을 추파하면 면신시켜주마. 그렇지 않으면 사직 상소를 써야 할 것이야. 그러나 주어진 미션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 연신을 안 시켜주겠다는 말이지. 잘 모르실 텐데 제일 잡기 어려운 게 술 파는 놈입니다요. 비밀스럽게 장사하는 데다가 칼부림도 아주 그냥 심심찮게 일어나고요. 칼은 좀 약한데. 그런데 칼이 아니라 머리를 써라.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황소유라고 했나? 따라 나서게. 예? 그는 양반들의 사생활을 잘 아는 노비들을 이용할 생각인데요. 양반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가장 잘 아는 자가 누구겠냐? 바로 노빌세. 자기 주인이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그 집 노비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지. 남영이 묘수를 떠올릴 무렵 로서의 술을 심원에게 전하는 약재상. 계집들이랍니다. 오늘 다시 온다 했어. 심원은 이번에도 허락없이 술을 파는 이를 죽일 생각이었죠. 확실히 오는 건 맞아? 분명히 오늘 온다고 했어. 한편 노비들을 통해 술을 파는 곳을 알아낸 남영. 대가집 부름에만 움직이는 의원이 있는데 그 화제를 보이면 약을 주는 약방이 있고요. 화제의 내용은? 뭐더라 층층 둥글레? 층층 둥글레? 이후 그들은 로서보다 먼저 약방을 털었죠. 아씨 긁었어요. 치워야 돼요. 그만 가시죠.
그렇게 남영은 한 건을 해결하고 바로 옆에 밀주꾼을 둔 채 의기양양해합니다. 층층 둥글레. 앞글자만 따서 읽으면 만병의 층. 이 화제를 쓴 의원을 잡아다 형신하면 어떤 집에서 술을 사 마셨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타고났나 보. 그리고 그가 감찰이란 걸 몰랐던 의녀는 모든 걸 포기하려 하는데요. 뒷방도령이 감찰이라고 왜 말 안 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뭐 하려고? 버려버리던가 마셔버리던가 둘 중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항아리 하나만 팔아도 20냥이 넘는데. 어차피 망했어요. 아이 20냥. 그런데 그 순간 로서에게 떠오른 좋은 아이디어. 도성 밖은 지역이 넓은 데에 비해 술락군 얼마 안 돼. 그런데요. 도망이 편하게 이동하며 술을 팔겠다는 계획이었죠. 밀주방은 걸리면 도망갈 길이 막혀 있지만 이건 단속이 뜨면 그대로 들고 튈 수 있어. 이른바 이동주전. 그들의 첫 장사는 늦은 밤 으스스한 시간에 이루어지는데요. 이거 한 잔씩들 드시고 피로 좀 푸셔. 맛을 보자마자 로서의 탁주는 불티나게 팔리고 같은 시각 이표는 끔찍한 악몽을 꿨습니다. 형님? 그는 이런 날 항상 술이 간절해졌죠. 술 한 잔만 더. 좋아. 됐다. 그만 나가거라. 한편 남영의 귀에 들린 이동 주점 소식. 그 얘기 들었는가? 요새 도성 밖에서 이동 주전이라는 게 돈다던데? 나도 들었네. 그 술 맛이 꿀맛이 나네. 널리 퍼진 소문에 장사는 성공적이었지만 불청객이 등장하는데요. 누가 우리 구역에서 장사하래? 그냥은 못 보내지. 그때 이표가 나타났습니다. 줄 서 이 자식들아. 내가 먼저 왔어. 그리고 그들과 싸움까지 벌어지는데 이제야 좀 정신이 드네. 그 순간 그녀를 알아본 이표는 모른 척 술을 샀죠. 술값으로 가능한가? 대박. 곧이어 남영도 도착하지만 이미 모두 정리된 상태. 이보게 정신 차리게. 틀림없이 술 냄새인데요. 현장엔 이표가 떨어뜨린 구슬만 남아 있습니다. 한편 도망친 이들은 꽃나무 밑에서 술을 마시는데요. 한양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저기 위쪽 개성에서 왔다고. 보아하니 장사꾼은 아닌 듯한데 그럼 술 마시러 개성에서 한양까지 온단 말이오? 덕분에 그대들을 만났잖소. 어쩐지 로맨틱한 분위기가 흐르고 꽃이 있고 술이 있고 달도 있으니 술잔 주고받을 벗도 있어야지. 그대들도 한 잔씩 받으시오. 내가 사는 것이오. 그렇게 잔뜩 신나서 집으로 오던 길 남영을 마주치자 괜히 찔려서 과하게 반응하는데요. 왜 그러시오? 죄 지은 사람처럼? 죄를 짓다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혹시 그가 뭐라도 알아냈을까 겁먹은 순간 아니 뭐 한밤중에 꽃놀이라도 했나 보. 장난을 쳐 상황을 피합니다. 봄이잖소. 지가 와서 막 달라붙는 걸 뭐 어쩌란 말이오? 일찍 다니시오. 하지만 남영의 포위망은 날이 갈수록 좁혀오고 그가 방주와 약속한 횟수를 하나만 남겨둔 시기 그렇게나 이잡듯이 뒤지며 밀주꾼들을 잡았지만 여전히 술은 넘쳐나는데요. 은신 언니, 심객주 왔어요. 새술 들어온다. 기린감 문 열자. 그럼에도 로서의 술이 유명세를 탄 건 맛 때문이었죠. 값은 계속 오르는데 술 맛은 어째 점점 떨어질까? 술이야 취하기만 하면 되지. 그 얘기 들었어? 이동주전. 저자에서 술에 끌고 다니며 파는 술 맛이 그리 좋다는데. 점점 거슬리는 그녀의 존재에 시몬도 술을 쓰기로 합니다. 이동주전이라는 걸 버리는 놈들이 있다고 하던데. 우포장 영감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동안 접대한 술과 은전만 해도 한양의 기와집을 사고도 남습니다. 이런 제 성의도 생각해 주셔야지. 이후 시몬의 뇌물을 받은 관리들이 너도 나도 나서 단속을 시작하는데 성부와 포도청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돈다 했단 말이냐. 그 이동주전인가 뭐 그것 때문에 높아진 경쟁률에 불타오르는 남영의 의지.
이제 하나만 더 잡으면 면신인데 채비하게 금난청보다 더 빨라야 하네. 그러나 로선은 아직 큰 위기감 없이 행복한데요. 잘하면 오늘 안에 100냥빚 갚을 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축하주.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단속 중인 이들을 마주치고 맙니다. 나도 술 한 잔 주시지. 열샌다. 빨리 차. 드디어 남영까지 그들을 발견하고 동족이군. 한창 쫓기던 로선은 도망치다 구슬을 떨어뜨렸는데요. 뒤를 따라온 남영이 그 구슬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녀를 바로 붙잡는데 감찰이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 이상하게도 어딘가 익숙한 눈매. 어디서 본 적이 있나? 곧장 복면을 내려 얼굴을 확인하려던 순간 그렇지. 그렇지. 잡고 있어. 로선은 이 틈을 타 도망치려 하는데요. 그만 포기하지. 그때 갑자기 무너진 땅에 남영이 떨어지고 거기서! 심원 패거리가 숨겨둔 술창고를 발견하죠. 난데없이 창고를 걸린 바람에 술을 모두 잃은 심원. 수랑아리를 100개나 털렸으니 이제 장사는 어쩔 것이냐. 내가 그쪽으로 달려갈 줄 알았냐고. 한편 남영은 왕의 하사품까지 받는데요. 전하께서 자네의 공을 치하하시며 이 옷 한 벌을 하사하셨네. 하지만 아직 도승지의 질문에 답을 망설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벼슬아치의 부정과 비리를 규찰해야 할 감찰이 언제까지 금주 단속만 하고 있을 것인가. 거의 다 잡은 놈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남영의 활약에 이표의 화는 더욱 커졌죠. 그놈을 쫓아내라고 했더니 오히려 공을 세우게 해. 이번 일로 면신까지 받았으니 어찌할 것이냐.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와중에 로선은 남영을 집에서 내쫓으려 하는데요. 왜 나만 따로요? 겸상은 싫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유별스럽게도 유별을 떠니까 그냥 혼자 유별해라. 그리고 방 비워주시오. 나야말로 이 집 새빵살이 편했던 적이 없어. 3일마다 돌아가면서 같은 반찬이지. 차라리 부러지게 차려주는 집 가서 상 받으면 되겠네. 갑작스러운 통보에 다툼이 일어난 그때 상목이 빛을 받아내려 왔습니다. 이번 달 이자는 이미 냈자는가? 원금도 좀 갚아줘야 기분이 풀리겠는데. 다 실은 이 아씨가 내 머리털을 쥐뜯어서 생긴 일인데. 사실 일부러 로서를 노리고 오라버니를 꿰어냈던 상목. 다하고는 못 사는 성격이거든. 그런데 이때 남영이 대뜸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뭐 서방이야? 근데 로서가 나서보지만 내가 먼저 잡아냈네. 이도 저도 못하던 순간 집안으로 갑자기 들이닥친 자를 집주인이 즉시 살해할 경우 주인에 대한 죄를 논의하지 말도록 한다. 너 뭔데? 사원부 감찰이다. 가지고 나온 화를 로서에게 쥐어주는 남영. 장전하시오. 거기에 직접 지도까지 해주는데요. 오른손은 턱 아래 완전히 붙이시오. 이 정도 거리면 빗나갈 수가 없지. 숨을 멈추고 세탄을 쏘시오. 그 기세에 결국 상목이 꼬리를 내리고 반이란 것들이 말이야. 썩 꺼져 이놈들아. 로서는 이번 일로 남영을 다시 보게 됐죠. 잘했어. 심지어 신경 쓰지 않았던 그의 외모까지 넋놓고 보는데요. 나 뭐 실수한 거 있어? 그냥 좀 생긴 게 불편하. 그리고 뭐 정 여기서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든가. 생긴 게 불편해?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 그렇게 그녀는 남영 내쫓기에 실패하고 이래서 남녀 유별하라는 거구만. 그러니까 아니거든. 아니기는. 뭐 어쨌든 이동주전은 더 이상 안 되겠어. 무조건 열흘 안에 꼭 팔아야 돼. 열흘이요? 열흘이 지나면 제맛이 안 나거든. 같은 시각 아직 방주의 괴롭힘을 받고 있는 남영. 다시 써와. 다시. 다시 써야겠네? 그때 도망쳤던 범인의 기록이 전해지는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용모 파기가 완성됐습니다. 황소유, 그거 가져와봐. 그런데 떡하니 그려진 세자의 얼굴에 방주는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죠. 황주!
한편 로서는 문득 이표가 한 말이 생각나는데요. 못 빈 거 안에 수랑아리들 말이야. 다 어디로 갈 거였을까? 4월 초파일 소원 들어주는 4월 초파일 그때 또 봅시다. 4월 초파일? 하지만 술을 팔 계획을 우연히 기녀가 듣게 됩니다. 대목 중에 대목인데 그럼 술값은 폭등. 남은 항아리 싹 다 팔 수 있어. 그녀는 일부러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머나,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그 옆에 있는 사내 말이야. 저 사람 누구야? 아, 심객주요. 서강에 있는 여객 주인이라 보통 심객주라고 불려요. 그 시각 남영은 알아볼 수 없게 뭉개진 그림에 절망하는데요. 그때 웬놈이 자기가 목빈고 주인이라고 자수를 했답니다. 아니 못 빈 건 우리가 찾았는데 왜 자수는 포도청에서 해? 대뜸 나타나 자수한 자를 남영은 완전히 믿지 못했죠. 분명 동업자가 있었을 게야. 그나저나 이게 뭔 냄새래요? 황색이죠 냄새 같은 게. 그런데 이때 그를 보고 있던 수상한 사람. 서둘러 그를 붙잡아 확인해 보는데 저 사람이 여길 왜? 그들을 또 다른 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원의 부하였던 그는 곧장 본 내용을 전했죠. 그 주변을 얼쩡거리는 놈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광주? 아무래도 한양에 술이 없다는 게 강남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한편 골에서는 새로운 사건이 생기는데요. 광주는 왜 저런데? 중전 마마가 회임하셨다는 소식 못 들었어? 중전께서 회임을 했지 않습니까? 이표는 어머니의 울분에 위로는커녕 독살 소문을 말하고 그 뱃속의 아이도 죽이시렵니까? 형님을 독살한 것이 실은 어머니라고들 하던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이 다 떠드는 것을 왜 어머니께서만 모르십니까? 아들의 말에 상처를 입은 그녀는 궐이 떠나가라 울었죠.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어떡해. 그러나 지금은 마음대로 울어서도 안 되는 때 지금 눈물을 보이시면 오해를 삽니다. 여러분이 세상아. 그치세요. 벌써 이에 대한 소문이 돌고 정세 또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축드립니다, 영상대가. 크게 축하연이라도 여셔야지요. 하늘이 아직 조선을 버리지 않았음입니다. 또한 갑작스런 연회로 로서의 계획도 바뀌는 중 중전마마가 회임을 했는데 거길 금이 네가 왜 가냐고. 그럼 내일 장사는? 기생이라는 기생은 다 온다는데. 그 저번에 운전가에서 봤던 운심이란 기생도? 당연하죠. 그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그 운심이가 있는 기방이 한양에서 제일 크다고 했지. 그럼 기린 가게 술을 팔면 잔술이 아니라 항아리채로 전부 다. 어쩜 이렇게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요? 그렇게 술을 팔 생각에 잔뜩 신이 난 로서. 귀가 가슴됐어? 깜짝이야. 아니 손에 든 거 그건 다 뭐요? 등 만들라고? 하지만 남영이 범인 얼굴을 보여주자 기겁할 수밖에 없었죠. 눈매가 좀 익숙하긴 한데. 아니 눈깔만 보고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리고 다음날 남영은 등을 보고 어머니를 떠올리는데요. 4월 초파일에 다는 잉어등은 자식의 입신양명을 바라는 어미의 마음을 담아 만드는 것이랍니다. 나오셨어요? 이게 다 뭐냐? 입신양명하시라고요. 아니 내 입신양명을 왜 필요? 그날 저녁 모두가 축제를 즐기는 가운데 그는 홀로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이런 날까지 꼭 일을 하셔야겠습니까? 바로 이런 날에 운명의 짝을 만나는 겁니다. 한편 궐을 나온 이표 또한 불만이 가득한 표정인데 쟤네들 좀 어떻게 해보거라. 4월 초파일이라 특별히 골박 출입을 허해 주신 것이니 얌전히 관등만 즐기다 돌아가십시오. 한입 하시렵니까? 너나 먹어라. 그때 우연히 남영을 발견하고 아이고 이런. 그를 통해 호의를 따돌리려 하죠. 내 멱살 잡거라. 남영은 무시하려 했건만 의도치 않게 이표의 뜻대로 되는데요. 사원부 관리 역사를 잡았으면은 그냥 가면은 안 되지. 어느 댁 자제십니까? 니들도 오빠 닦아! 닦아! 빨리! 빨리! 같은 시각 다른 지역의 술을 받은 자들을 찾아낸 심원. 지금 한양에 술이 없을 텐데. 살려주시오. 어떤 놈이야? 너한테 술을 판 놈이. 그가 추적을 시작할 무렵 의녀는 술을 팔기 위해 기생을 찾는데요. 운심 언니? 운심 언니 없음 내가 다. 나한테 말해. 그게 그러나 정보는 엉뚱하게 새어나가고 그 시각 남영은 복잡한 인파 속에서 수상한 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로서도 우연히 이표를 만나는데요. 옥도령.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 술은? 열심히 용의자를 쫓던 남영은 익숙한 곳에 도달합니다. 여긴 하지만 그 안에 쫓던 이가 아닌 로서와 이표가 있었죠. 철관이 왜 여기에?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로서는 아닌 척 잡아떼는데요. 아니 낭자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저 안에 있는 자 누구요? 정인이요. 뜨거운 밤. 정인이라는 변명에 남영의 기분이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빈약방에서 뭘 하려고? 아니 근데 내 잉어등은 왜 그럼 만들어준 거요? 기껏 생각해서 만들어줬더니 그 낭자가 왜 내 생각을 하냐고? 누가 생각이나 했대? 그런데 이제 보니 익숙한 그 눈매. 그럴 리가 없는데. 저 나와보시오. 확인할 게 있어. 그리고 정체를 알자마자 붙잡히고 말았죠. 아니 진짜 제정신이요? 어쩐지 익숙하더라니. 그런 한편 남영에게 쫓겼던 이는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끝내 심원의 손에 붙잡히고 어디서 온 놈이냐? 그가 당할 즉 로서와 이표는 술 항아리 하나를 다 비운 뒤였죠. 나를 내일도 내일 묶어둘 겁니까? 증인을 살려두는 범인이 어디 있느냐? 농이요 농. 항아리 하나 더 가지고 나오리다. 아 예. 술에 취한 로서는 남영에게 모른 척 해달라 부탁하는데요. 내 소원은 모르는 척 해주는 거. 딱 오늘 하루만 눈 감아 주시오. 내가 아버지께 배운 술은 고되게 일한 사람들에게는 한 끼 밥이고 민간의 약이었어. 그러면 술 한 잔 마시는 게 뭐 그렇게 세상 나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술은 그냥 술인데. 법도 그냥 법이요. 옛날이 좋았어. 그땐 아버지도 있고. 그런데 이때 상목이 쳐들어와 협박을 합니다. 아씨 정말 죄송해요. 이게 누구야? 금이는 나주게. 한양에서 허락도 없이 술 빚어 팔면 안 되거든. 질서가 있는 하지만 이표가 돌아와 그들을 상대하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금방. 술 마실 시간도 부족하니까 한꺼번에 덤벼. 이후 난전이 벌어지고 그 속에서 남영은 기둥에 묶여 꼼짝도 못하죠. 이후 순간 드디어 도착한 세자의 호위들. 뭐야 이게 어디서 자꾸 늘어나? 그런데 갑자기 남영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뭐야? 패닉에 빠진 그를 로서가 챙기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지요. 거의 다 풀었어. 그때 로서를 구한 남영. 그는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주려 하죠. 시간을 끌어볼 것이니. 이제 연습 안 한 게 좀 후회가 되시나? 그러나 곧 죽음을 앞둔 순간 로서의 힘으로 말끔히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도망친 두 사람. 달콤했던 분위기도 잠시 또 다툼이 일어나는데요. 술수레로 파는 것도 모자라서 기방에까지. 있는 집 자제들은 기방을 들락거려도 아무렇지도 않잖소. 고작 술 빚은 게 죽을 죄란 말이오? 방금 죽을 뻔했다고. 그런데 다시 떠오른 이상한 기억. 결국 남영이 쓰러지고 맙니다. 한편 심원은 간신히 돌아온 부하에게 사건을 듣는데요. 술을 파는 놈들을 잡겠다가 개상목은 어딨어? 모두 당했습니다. 일이 꼬이자 언급되는 인물 어르신. 어르신한텐 말하지 마. 내가 해결해. 그는 심원조차 두려워하는 조직의 진짜 우두머리였죠. 맡겨주십시오 어르신. 문제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녀 또한 몰래 로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일하는 의녀인지 알아와. 심원기에 들어가면 너도 죽어. 그 무렵 로서는 남영의 과거를 듣게 되는데요. 또 추인아 씨 꿈을 꾸시나 보네. 주인아 씨라니? 대련님 어머님 말이에요. 같은 고통을 겪었던 그녀는 밤새 남영의 곁을 지켰죠. 뭐야? 아직 뜨거운디? 괜찮소? 당연히 나가시오. 나가시오. 그 시각 심원은 사라진 성목을 찾으라 명령하고 개상목이 그놈들 얼굴을 알아. 개상목 찾아내.
그와 함께 사라졌던 은여를 로서도 찾아다니는데 휴가라면 어디로? 그걸 제가 어찌합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죠? 그때 우리 형님 못 봤어. 못 봤어. 상목 패거리를 피해 좁은 공간에 들어선 두 사람. 이 여자가 진짜. 잠깐 설레는 눈맞춤이 있었지만 지금 중요한 건 사라진 상목이었죠. 못 봤어요. 진짜 어디 간 거야? 이씨. 이게 다 어찌 된 일이요? 이후 남영은 없어진 그의 행적을 쫓는데요. 영상대감위원회 기린과 기녀들을 데리고 왔다가 간 뒤로 아무도 개쌍먹이를 본 자가 없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상목을 찾는 이유를 묻자 그는 어젯밤 일을 숨깁니다. 빚을 좀 진 게 있어서. 한편 이표 또한 어제의 사건을 조용히 묻으려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간밤의 흔적은 모두 없었습니다, 저하. 이 일이 흘러나가면 너도 나도 끝장이다. 함께 있었던 감찰과 계집은 어찌할까요? 두거라. 내 벗들이다. 하지만 곧 그의 다른 행적이 문제가 됐죠. 세자가 월담하여 밀주방을 드나든다는 소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보게. 세자로에서 보필하는 자들로 새로 뽑아 교양하게 하소서. 충방과 개방을 모두 갈아엎으라 이 말인가? 마땅한 인물들이 있어를 적어보았습니다. 이후 왕은 세자를 향해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전하, 네 놈이 나를 일망신시켜 너를 아침 저녁으로 감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남영은 기방을 조사하려 하는데요. 기린과 기녀들 중에 행방을 아는 이가 있을 수도 있네. 고관 대작들이 은밀히 술을 마시는 곳입니다. 문제가 커집니다요. 날이 밝으면 신문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기방에서 나와 뜬금없이 시비를 거는 한 양반. 너로구나. 재수 없는 촌놈. 그 순간 로서의 말이 떠올랐죠. 있는 집 자제들은 기방을 들락거려도 아무렇지도 않잖소. 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이네. 그리고 아이고 나리 이러지 마시고. 그가 부리는 갑질에 결국 남영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불만 있느냐? 불만 있냐고 확 뛰냐? 저요. 사원부 소속 소유를 함부로 폭행하였어. 그 금주령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어. 황수유 포박하게. 그를 체포할 무렵 로서의 집에 누군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감쪽같이 사라졌던 은여. 금이야! 아씨! 넌 어디에 있었던 것이야? 그녀는 큰일 났다며 로서를 깊은 산속으로 안내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올라 도착한 곳. 여긴 들어가 보셔요.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요. 그는 다름 아닌 상목이었습니다. 킬상목이 여기 있어. 그게요. 지난 새벽 이를 숨기기 위해 은여가 그를 가둬둔 것이었죠. 어쩌려고 이걸 여기다 데려놨어? 그럼 어떡해요? 그런 한편 남영에게 손주가 체포된 일로 도승지를 찾아온 좌의정. 내 손주를 어찌할 셈인가? 사원부의 일을 왜 저한테 물으시는 영성 말씀이십니까? 그러나 도승지는 되려 그의 입을 닫게 만듭니다. 유배인들이 타는 배가 뒤집히는 건 특별한 일도 아니지요. 급히 무릎을 꿇었지만 그는 섬뜩한 협박을 할 뿐이었죠. 도승지 살려주시게. 귀하게 얻은 3대 독자일세. 고향에 내려가서 조상을 모시며 조용히 여생을 정리하실 수 있으니 그 참으로 부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영을 찾아 나온 이표. 남감찰 날이 계십니까? 아직 퇴청 전이오만. 옥도령! 내 낭감차를 만나러 왔으나 지금 보니 실은 낭자가 보고 싶었던 모양이요. 그러나 그의 정체를 모르는 로서는 남영과 마주칠까 걱정하는데요. 도대체 여긴 왜 온 것이오? 날 걱정하는 거야? 전에 얼른 돌아가시오. 낭감차는 걱정 마시오. 그 시각 남영은 도승지를 찾아갔고 자네가 나를 먼저 찾을 줄은 몰랐구만. 질문에 대한 답을 하러 왔습니다. 망설였던 답을 말했죠. 저는 아무리 가위질을 한다 한들 그 나무가 훌륭하게 자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렇게 당돌한 답을 한 후 집에 돌아왔는데 아니 김내관이 여긴 어쩐 일로? 괜찮다니까요. 무척 가까워 보이는 이표와 로서의 사이. 따로 이표를 불러낸 남영은 그에게 화를 냈죠. 세자에게 술을 팔다 사원부 감찰에게 걸렸습니다. 이 일이 발각되면 낭자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증인은 모두 죽고 세상이 없으니 마냥 낭자가 위험해진다면 네 세치어 때문이다. 그리고 엇갈리는 두 사람의 의견. 저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모두가 곤란해졌습니다. 아니지. 금주령 때문이지. 금주령은 말이다 그냥 명분일 뿐이다. 전하께서 진짜로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많은 것이다.
여인은 재가를 못하게 하고 노비는 주인에게 대들지 못하게 하고 신하는 임금에게 맞서지 못하게 하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란 말이다. 그 명분은 누구를 지키기 위한 명분입니까? 전하와 도승지께서 얕은 수를 써서라도 저하를 지키고자 함이 아닙니까? 그러자 이표는 남영의 숨은 감정을 끄집어내고 그럼 왜 지금껏 고변하지 않았느냐? 낭자를 연모라도 하는 것이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모라니요? 그럼 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이냐? 가문을 무시하는 그의 말에 남영은 두고 보라 다짐하죠. 가문의 명망도 없는 향암 주제에 뒷배도 없이 네가 뭘 할 수 있냔 말이야. 두고 보십시오. 조금씩 깊어지는 감정과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 끊임없이 벌어지는 사건들. 남영의 불경함을 엄히 다스려 큰 벌을 내리셔야 하옵니다. 또 한 번 사극 열풍을 일으킬 드라마 꽃피면 달 생각하고였습니다. 오늘은 KBS 2채널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꽃피면 달 생각하고의 1화부터 4화까지의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달콤한 로맨스에 얹혀지는 고란파크의 치밀한 계략, 그리고 촘촘하게 짜여진 인물 간의 관계와 갈등은 쉴 틈 없이 나아가는 전개에 더불어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거기에 액션과 코믹 요소까지 빠지지 않고 등장해 재미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또한 배우들이 뿜어내는 끈끈한 케미와 숨김없이 흘러나오는 각 배우들만의 매력은 시청자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죠. 그래서인지 첫 화부터 월화 드라마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좋은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앞으로 벌어질 에피소드들이 더 기대가 되며 감춰진 인물에 대한 궁금증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월요일, 화요일 저녁 9시 30분 KBS 2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드라마 꽃피면 달 생각하고 소개해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